네, 안녕하십니까. 회로이론 문제풀이 강의를 맡은 양진목입니다. 강의 주제는 2023년 판인데요. 아마 2023년 판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문제를 다 담았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개 좀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 이제 담았는데, 그래서 일단 올해 문제풀이 강의는 2010년도 거는 그냥 안 할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 거부터 하고 여기 추가해서 2023년 그 변리사 시험 문제하고 그다음에 기술고시 문제 요거 이제 추가를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변리사 시험이랑 기술고시 문제는 일단은 이제 교재 다 끝나고 나서 제일 마지막 시간에 이제 한번 다뤄볼 생각이고요. 요거는 이제 강의 업데이트 할 때 맞춰가지고 이제 그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동영상 그 페이지에다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뭐 좀 비슷비슷한 문제들도 있고 이래서 또 단순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다 풀지는 않고 그냥 뭐 적당히 스킵하면서 또 좀 꼼꼼하게 풀어봐야 되는 경우는 조금 충분히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제가 이제 기본 강의 수업할 때도 한번 제일 처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일단 회로이론은 어쨌든 수학 문제 푸는 거랑 거의 똑같아서 꼼꼼하게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제 꼼꼼하게 푼다는 거는 그 방정식도 잘 세우고 그다음에 계산기 이용해서 직접 입력해서 답까지 내보는 이제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출 문제는 늘 꾸준히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패스 페이지 바뀌면서 이제 회로이론 그 공부 투자하는 비중이 많이 줄었죠. 법과목을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 그 이제 가끔 이제 그 모의고사 이제 그러니까 뭐 기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중에 이제 어떤 옛날 모의고사 같은 거 구해서 이제 공부하시는 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 너무 모의고사 위주로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실제 그 시험 추세하고 약간 좀 이렇게 공부 방향이 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시더라도 가끔씩은 이제 기출 문제를 쭉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모의고사 풀다가 뭐 좀 틀리거나 너무 어렵다 싶은 문제가 나올 때 이걸 내가 스킵해도 되는 주제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지 그 기준이 서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를 계속 좀 꾸준히 풀어서 현재 기출이 이제 그 출제되는 문제가 어느 수준인지 그 감을 잡으셔야지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그 계획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그 기출 문제 보면 어려운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정 모르겠으면은 어차피 뭐 우리가 한번 풀고 말 게 아니니까 처음엔 그냥 암기하신 다음에 한번 이렇게 이제 그 복기해보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뭐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문제에도 적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산기 사용법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아직 뭐 계산기 사용 잘 모른다 싶으시면 이제 학원에서 제공하는 이제 무료 강의 같은 거 꼭 이제 보셔도 되고, 근데 아마 이제 기본 강의 다 들으시고 어느 정도 이제 연습 문제도 푸셨기 때문에 계산기 사용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어떤 특정 문제를 풀 때 혹시 이제 계산기를 뭐 이렇게 쓰면은 편하다 싶은 것들은 또 그때그때 말씀을 이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전공자분들이 요즘 이제 수업을 주로 회로 많이 하시는데, 일단 내가 이제 학부 때 공부를 하고 공부를 지금 많이 안 했다 싶으신 분들은 어쨌든 이제 그 여러 문제를 처음에 이제 풀지 마시고 딱 한 문제집 선택하셔가지고 그거를 최소한 2번 반복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정착이 빨리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좀 기본적인 내용을 다 알았다 싶으면 바로 기출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부 때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물어보는 내용도 좀 깊고 또 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바로 교재 이제 챕터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회로의 재해석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디전화법, 망전류법, 뭐 태분은 등가해로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나오는데, 자, 한번 요 문제 풀 때 조금 주의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마디전화법을 이용해서 문제 풀 때
의외로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 기준마디를 표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뭐 이 회를 해석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마디전화법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냥 이제 여기 6V면은 여기는 6V, 여기 V1, 여기 V2 이렇게 쓰고 말아요. 물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채점하는 사람이 아, 이 학생은 어디를 기준마디로 뒀구나 알 수 있죠. 근데 기준마디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없으면은 문제에서 이제 그 기준 접지 표시가 있으면 거기를 이제 기준마디로 두면 되는데 없는 경우는 내가 어디를 0V로 두고 푸는지를 답안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디전화법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좀 기계적으로 어떤 회로가 있을 때 이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이 아랫부분에 있는 마디전압은 무조건 이제 그 0V로 두고 풀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0V면 뭐 여기도 0V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접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기출 문제 보면서 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태분원 등가로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기술고시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전형적인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태분원 등가로 구하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하에 최대 전력이 전달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태분원 등가로 구할 때 요즘은 이제 우리가 계산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테스트 전원법을 압도적으로 많이 쓰죠. 이제 독립전은 그냥 그대로 남겨놓고 VTIT 걸어가지고 푸는 건데 의외로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이 이 회로이론 책에서 막 메인으로 다뤄지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테스트 전원법에 대해서 뭐 한 줄, 두 줄 정도 설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테스트 전원법은 별게 아니고요. 어떤 이제 선형 회로가 있는데 이 테스트 전압 VT를 걸었더니 이 전류 IT가 흘렀다. 그때 VT 이꼴 알파 IT 플러스 베타란 관계식이 있을 때 RTH가 알파이고 VTH가 베타다. 이런 내용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테스트 전압법 쓸 때 이 테스트 전압 전류의 극성 방향 이게 중요해요. 만일에 VT의 극성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잡았다라고 하면 이 테스트 전류의 방향은 이 VT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흐르도록 잡아야 돼요. 이게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개방전압 단락전류법을 쓸 때 그 개방전압의 극성, 단락전류의 방향은 또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태분원 등가를 구할 때 개방전압 극성을 이렇게 잡았다고 해볼게요. 그럼 단락전류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쪽으로 잡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분원 등가 전압의 극성 이건데요. 만일에 이제 VT가 3IT 빼기 2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등가율을 이제 구성을 해보면 태분원 등가 저항이 3옴이고 태분원 등가 전압이 마이너스 2V죠. 그럼 얘의 극성은 어떻게 잡느냐? 요거는 이 VT의 극성하고 마치 거울 이미지가 되도록 이 VT가 위쪽이 플러스면 여기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로 잡아주면 돼요. 사실 요거 실수하는 경우 많이 없는데 간혹 이제 우리가 태분원 등가율을 구하라고 하는 그 단자의 위치가 이렇게 윗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이 전압원의 극성을 이게 오른쪽을 플러스로 둬야 될지 왼쪽을 플러스로 둬야지 뭐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기 사용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테스트 전원법으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이 문제 푸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VT 이꼴 뭐 3IT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딱 한눈에 봤을 때 RTH하고 VTH가 딱 구분되도록 표시를 하면 좋은데 간혹 이 방정식에 문자가 있는 경우는 VT가 어떻게 나오냐면 2R 플러스 3 곱하기 뭐 R 플러스 3IT 플러스 뭐 5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그나마 요건 우리가 이제 암산으로 이제 RTH, VTH 구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솔브 명령어를 돌린 결과를 가지고 이 VT식으로부터 VTH하고 RTH를 뽑아내는 요 저장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이 행렬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는데요. 이 9번 키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템플릿 팔레트가 있어요. 요 키를 꾹 누르면 메뉴가 한 20몇 개 나오는데 거기서 이 2x1 행렬을 선택하십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입력하는지 볼게요. 여기서 자, 첫 번째 성분에는 VT 바 IT는 0 이렇게 입력을 해요. 두 번째는 VT 바 IT는 1 빼기 괄호 열고 VT 바 IT는 0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지금 뭘 구하는 거냐라고 하면 자, 일단 이 VT를 우리가 알파 IT 플러스 베타 이런 꼴로 나왔다고 해볼게요. 예. 그럼 여기서 그 IT가 0이라는 거는 이 VTIT의 관계식에서 얘가 없어지니까 얘는 베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1,1 성분이 의미하는 거는 VTH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2,1 성분 의미하는 거 보세요. VT인데 IT가 1이에요.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VT인데 IT가 0이니까 얘는 베타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베타가 없어져가지고 알파만 남으니까 2,1 성분은 RTH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THIT라고 놓으면 돼요. 여기서 우리 X라고 넣어도 되죠. I 대신에 이렇게. 그래서 요거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일에 이제 솔브를 돌려가지고 VT 이꼴 2R 플러스 3 4IT 마이너스 2가 나왔다.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결과가 있어요. 그럼 일단 TH VT 바 엔스. 제가 앞에 오고 THXS 이걸 IT라고 해야 VT라고 써요. TH라고 써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오고 그 X인데 이거 제가 IT라고 썼는데 이거 VT라고 써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계산기가 행렬 형식으로 1,1 성분은 VTH, 2,1 성분은 RTH식으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이제 두 번째 입력식은 뭐가 있냐면 VT 바 IT는 0. 요거는 똑같은데 이 RTH 구할 때 이렇게 써요. DIT 분의
dVt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즉 VT는 알파 IT 플러스 베타에서 얘 미분하면 알파 나오는데, 근데 요거는 이 알파나 베타가 이 복소수가 들어가는 경우는 얘를 못 써먹거든요. 미분이. 예, 그래서 이제 요거 미분으로 입력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번거롭지만 VT 바 IT는 1 빼기 VT 바 IT는 0 이렇게 입력하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장해 놓으시면은 이제 태분원 등가를 구할 때 거의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손으로 이제 풀다 보면 좀 실수하게 되거든요. 이거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쉬워요. 자, 기술고시 2011년 문제 거의 10몇 년 전 건데요. 자, 다음 회로에서 자, 출력 전압이 뭐 이런 꼴이 되도록 RF와 그 다음에 R1의 값을 구하라. 연산 증폭기는 이상적인 것으로 가정한다. 뭐 이상적이니까 이제 가상 단락 원리, 가상 개방 원리가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입력 단지의 전압을 각각 V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미지수가 V, VO 두 개니까 방정식 두 개를 세우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KCL 한번 쓰면은 IA는 R1분의 V 플러스 RF분의 V 빼기 VO. 여기서 KCL 쓰면 IB는 1000분의 V 플러스 5000분의 V 빼기 VO. 이렇게 되죠. 그래서 솔브 명령어 불러내서 미지수를 V, VO로 놓고 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경우에 우리가 저기 좀 알아보기 쉽게 하려면 얘가 뭐 곱하기 IB 빼기 뭐 곱하기 IA 이렇게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 이제 expand 명령어를 써서 뭐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ANS 명령어 써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 얘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얘는 ANS IA는 0, ANS IB는 0. 2x1 행렬 불러내서 이렇게 이제 쓰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 앞에 결과에다가 IA 0을 넣으면 요거 이렇게 나오니까 요 성분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IB에 0을 넣으면 이제 뒤에 거 이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 문제의 조건에서 얘가 5000이면 되고 또 얘가 5000이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 연립해서 이제 R1, RF를 이제 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요거 이제 변리사 시험 2014년 문제. 이거 거의 이제 10년 전 문제인데요. 자, 그 문제에서 요 이제 태분원 등가로 구하는 문제인데요. 그냥 아무런 그 말 없이 그냥 태분원 등가로 구하라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냥 테스트 전화법으로 풀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보세요. 태분원 등가를 구하기 위해 먼저
태분은 등가 전압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순서에 맞게 구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RTH, VTH 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먼저 이제 태분은 등가 전압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분은 등가 전압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요 AB 단자가 이제 개방된 상태에서의 전압을 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구하는 경우에는 이제 AB를 단락시켰을 때 단락 전류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이 독립 전원을 제거한 상태에서 VTIT를 걸어주어서 이 VTIT 어떤 비율을 이제 찾아서 구해도 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여기서는 이제 기준마디가 없는데 요거 기준마디를 여기로 넣었어요. 그 다음에 AB 단자를 개방시켰을 때 이 전압을 VOC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가 기준마디니까 여기는 전압이 VOC죠. 그럼 여기는 얼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이게 마디가 아래쪽에 있는 마디라고 마디 전압이 0V가 아니에요. 지금 기준 마디가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0V보다 2I 델타만큼 낮으니까 여기는 전압이 마이너스 2I 델타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2I 델타보다 10V 높으니까 10 빼기 2I 델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회로에 미지수가 보면 전압이 VOC, 전류가 I 델타 두 개죠. 이제 방정식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여기 X마디에서 KCL 쓰면 I 델타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25매 흐르는 전류 20분의 VOC 플러스 2I 델타 15옴 저항 전류 10분의 VOC 5A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0A니까 요식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옴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요 양쪽 마디 전압이 10 빼기 2I 델타 VOC니까 두 번째 식은 I 델타는 5분의 10 빼기 2I 델타 빼기 VOC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솔브 명령어 돌려가지고 미지수를 VOC I 델타 놓고 풀면 이제 VOC가 구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TH 구하기 위해서 뭐 단락 전류가 아니라 이제 테스트 전원법으로 쓰는데 독립 전원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개방시키고 단락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리고 AB 단자에 이제 테스트 전원을 달았어요. 그럼 여기가 기준마디라고 하면 여기 전압이 VT죠. 여기는 이제 0V보다 2I 델타 낮으니까 마이너스 2I 델타 이렇게 돼요. 여기도 똑같죠. 단락이니까. 자, 그럼 일단 회로에 존재하는 변수가 VTIT에다가 I 델타인데 이 테스트 전원법은 VT를 이 알파 IT 꼴로 나타내는 거예요. 즉 IT가 상수 취급을 당해야 됩니다. 결국 여기서 미지수가 VTI 델타 두 개죠. 먼저 X마디에서 KCL 쓰면 이 I 델타 IT가 들어와요. 25옴 저항 전류가 20분의 VT 플러스 2I 델타 15옴 저항 전류가 10분의 VT 그 다음에 5옴 저항 전류 I 델타는 5분의
마이너스 2i 델타 빼기 v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지수를 vt i 델타로 놓고 이제 풀면은 뭐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vt 이꼴 알파 it 이꼴로 만들었을 때 여기가 rth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기준마디를 꼭 여기로 안 잡아도 돼요. 그래서 한번 요 개방전압 구할 때 기준마디를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두었을 때 이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0V니까 여기는 마디 전압이 2i 델타가 되죠. 여기는 전압이 얼마냐? 2i 델타보다 VOC만큼 높으니까 여기는 마디 전압이 2i 델타 플러스 VOC가 돼요. 여기는 전압이 얼마냐? 0V보다 10V 높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똑같이 이제 X마디에서 KCL 쓰고 뭐 이렇게 이제 또 이제 I 델타를 나타내고 이러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AB 단지에서 바라본 태분원 등가율을 구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VTH가 요거고 RTH가 39분의 140V예요. 그럼 이제 3번 문제는 이 RL에 걸리는 전압이 10V가 되기 위한 저항값을 구하라. 요거는 그냥 전압 분배 법칙 쓰면 되죠. 그래서 39분의 140 플러스 RL분의 RL에다가 전체 전압 39분의 880 얘가 10 요거 만족하는 RL을 찾으면 됩니다. 요거 이제 솔브 명령어로 풀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가 이제 기술고시 문제인데요. 기술고시 문제가 굉장히 이런 딱 전형적인 문제를 잘 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태분원 등가율을 구하시오. 그 다음에 이 RL에 최대 전력이 전달되기 위한 저항값을 구하시오. 예, 딱 그 패턴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 단순 계산 문제가 많아서 다 풀진 않고 좀 대표적인 것들 한두 개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는 이 RL이 2kg일 때 막로 해석법, 즉 막로 전류법으로 이제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요거 요거는 이제 식을 세우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를 이제 I1, 요 가운데 막로 전류는 I5, 여기를 I2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KVL 쓰면 12V 전압은 8000 I1 플러스 VX.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압 강화 취하면 VX는 2000 I5 플러스 4000의 I5 빼기 I2. 그 다음에 이렇게 KVL 쓰면 전체 전압 강화 제로는 12000 I2 플러스 2VX 플러스 4000의 I2 빼기 I5. 지금 미지수가 막로 전류 I1, I5, I2하고 VX까지 있죠. 그럼 VX가 4kΩ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VX는 4000 곱하기 I1 빼기 I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solve 명령어 불러내서 미지수를 I5, I1, I2, Vx 이 네 개로 놓고 풀면 되죠. 자, 두 번째, RL은 1kg일 때 태분원 등가를 이용해서 I5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RL을 VTIT로 이제 대체를 해요. 그래서 그 전압 극성 전류 방향을 이렇게 놓고 해도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두고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 이 교재에서는 이렇게 이 테스트 전류가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도록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럼 여기를 이제 기준마디라고 두면 여기는 전압이 Vx가 되고 여기는 Vx 더하기 Vt가 되죠. 그럼 주어진 회로에 이제 변수를 따져보면 전압이 Vx, Vt이고 전류가 IT예요. 그럼 이제 IT를 이제 상수 취급하면 미지수의 개수가 2개입니다. Vx, Vt. 여기는 이제 전압이 이제 2Vx가 되고 여기는 마디 전압이 12V가 되죠. 자, 여기서 먼저 KCL을 쓰면 자, 흘러나가는 전류 IT 플러스 4000분의 Vx 더하기 8000분의 Vx 빼기 12는 0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식을 세우면 IT가 들어가서 4kΩ에 흐르는 전류가 4000분의 Vx 더하기 Vt 더하기 12kΩ에 흐르는 전류가 12000분의 Vx 더하기 Vt 빼기 2Vx 이렇게 돼요. 그래서 미지수 2개고 식 2개니까 이제 솔브 명령어로 풀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VT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즉 RTH가 3분의 13 킬로옴이고 VTH가 마이너스 2V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RL에서 봤을 때 자, 태분원 등가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먼저 RTH는 3분의 13 킬로옴이에요. VTH가 마이너스 2V입니다. 그럼 이게 극성은 이 VT의 극성하고 거울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VT가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가 얘도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 요때 마이너스 2V예요. 그럼 마이너스를 없애면 극성이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회로에서 이제 RL을 1kΩ이라고 놓고 이제 I5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이 RL의 최대 전력 전달을 위한 저항값을 구하는 거 유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반대서 가면 이 최대 전력 전달 조건과 관련된 문제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유도 과정 쓸 필요 없고 그냥 공식만 쓰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유도하라는 말이 있으면 이제 직접 이 부하장이 소비하는 전력식을 구해서 RL로 미분해서 이제 그 최대 전력에 전달되는 그 내용을 써주면은 되겠죠. 유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은 뭐 굳이 우리가 그 일일이 유도 과정을 쓸 필요는 없고 현재 주어진 상황이 어떤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적용되는 케이스냐 그거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요 문제도 보세요. 기술고시 문제인데 뭐 회로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딱 전형적이에요. 이 AB 회로 좌측에 대한 태분원 및 노턴 등가를 구하라. 그 다음에 2번은 부하의 최대 전력을 전달되기 위한 부하 저항과 최대 전력 값을 구하라. 뭐 이거는 그냥 풀어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가끔 이 노턴 등가로 구하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냥 태분원 등가로 구해가지고 이제 전원 변환시켜서 노턴 등가로 구해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둘 다 방정식으로 안 구해도 괜찮아요. 예. 자, 기술고시 문제인데 보세요. 이거는 19년도 문제고 얘는 이제 21년도 문제인데 똑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이 R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태분원 등가를 그리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부하의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R5의 값을 구하라. 또 그때의 최대 전력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그냥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것도 따로 뭐 여기서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고시 2022년 또 똑같은 유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AB 단자의 개방회로 전압을 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B 단자의 태분원 저항을 구하라. 이것도 이제 그 태분원 등가율을 구하는 문제인데 그냥 순서를 정해줬어요. 태분원 등가 전압 구하고 이제 태분원 등가 저항 구하고. 그 다음에 RL에 전달되는 전력이 0.09W일 때 RL을 구하라.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번 문제 풀 때는 요 AB 단자를 이제 개방을 시키고 2번 문제 풀 때는 여기다가 이제 테스트 전원 달아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번에 구했나 내가? 잠깐만요. 요거는 제가 1번, 2번 같이 구해버렸네요. 이건 일단 그러면은 교재처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여기서도 이제 그 테스트 전압을 잡을 때 이렇게 집어넣어도 되고 이렇게 집어넣어도 돼요. 이런 편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마지 전압이 VA보다 VT만큼 낮으니까 VA 빼기 VT 이렇게 되고 여기는 그냥 V라고 둘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주어진 회로를 보시면 전압은 VA, VT, 대문자네요. VA, VT, V. 이렇게 세 개고 전류는 IT. 요거 하나예요. 근데 이제 테스트 전원법 쓸 때는 IT는 상수 취급이니까 미지수가 3개입니다. 그래서 방정식 3개가 필요해요. 먼저 여기서 KCL을 쓰면 IT가 들어와서 3옴 저항 흐르는 전류가 3분의 VA. 여기 위에 3옴 저항 흐르는 전류가 3분의 VA 빼기 V.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류가 1A 들어오고 3분의 VA 들어오죠. 그 다음에 5옴 저항 흐르는 전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마디에 흐르는 전류 보면 이제 IT가 흘러나가죠. 그 다음에 2옴 저항의 전류가 2분의 VA 빼기 VT 이렇게. 그 다음에 5옴 저항 전류가 5분의 VA 빼기 VT 빼기 V는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솔브 명령어 불러내서 미지수를 V, VA, VT로 놓고 이제 연립해서 풀면은 됩니다. 자, 그럼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RTH가
4옴이고 VTH가 2분의 3V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이 VT가 오른쪽이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RTH가 4V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3번 문제가 이 RL에 전달되는 전력이 0.09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직접 전류를 먼저 구해 볼게요. 전류가 4 플러스 RL분의 2분의 3. 그 다음에 이 RL의 전력이 RL I 제곱이니까 요거죠, 그렇죠? 얘가 0.09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기 솔브 명령어에 넣어가지고 풀면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기술고시 2015년 문제인데, 요거는 좀 되게 좀 복잡해요, 회로가. 그리고 이제 지금도 좀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어떻게 풀라고 이 문제를 냈는지, 답을 내는 건 어렵지 않은데, 좀 출제자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풀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설명은 이제 교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텐데,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풀이는 어떻게 했냐면요. 1번 문제는 이 노드 A와 접지, 그러니까 여기 접지니까 여기 똑같은 거예요. 노드 A하고 이 접지 사이에 이제 등가정을 구하라. 요거는 그냥 이 A하고 접지 사이에 이제 테스트 전압을 통째로 달아가지고 독립전원 제거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한 번에 그냥 이 등가 저항을 구했어요. 2번 문제는 그냥 이제 태분원 등가율을 이용해서 이 VS분의 V3 이걸 또 구하래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풀이는 조금 회로 해석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 A랑 접지 사이에서 좌측 회로에 대한 태분원 등가율을 따로 구하고 A와 접지 사이 회로에서 우측 회로에 대한 등가율을 따로따로 이제 구한 다음에 이제 전압 분배를 가지고 이 답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 굳이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 A랑 접지 사이 좌측 우측을 나눠 가지고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한 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강의에서는 그냥 한 번에 다 푸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네, 전공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어차피 여기에 접지 있는 거 요거는 요 밑으로 가지고 와도 되거든요. 똑같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A 마디하고 접지 사이에 VT를 넣었어요. 그때 IT가 흘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마디 전압이 VS예요. 여기를 X마디, Y마디, Z마디라고 하면 X마디는 전압이 VS보다 V1만큼 작아요. 여기는 모르니까 그냥 VY, 여기는 VZ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P마디는 전압이 VT가 되죠. 그 다음 여기 Q는 우리가 모르니까 VQ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전압이 뭐뭐인지 볼게요. 전압을 먼저 써보면 VS, V1, VY, VZ, VT, VQ 이렇게 있어요. 6개 있죠. 전류가 IT가 있어요. 그럼 일단 IT는 이제 상수로 두고, 그 다음 VS도 여기 문제에서는 그냥 처음부터 주어진 거죠. 얘는 그냥 그래서 얘도 상수처럼 취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회로는 미지수가 V1, VY, VZ, VT, VQ 총 5개의 미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정식도 5개가 필요해요. 좀 번거롭지만 식 세워볼게요. 자, 먼저 이 X마디에서 KCL 쓰면 전류가 이렇게 2개가 들어와요. 얘는 이제 2분의 V1 플러스 3V1 이렇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나가는 전류가 3개예요. 그래서 2분의 VS 빼기 V1 플러스 3분의 VS 빼기 V1 빼기 VY 더하기 3분의 VS 빼기 V1 빼기 VZ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식을 세워볼게요. 전류가 3개가 나가요. 그래서 흘러나가는 전류의 합 제로는 3V1 더하기 3음에 흐르는 전류 3분의 VY 빼기 VZ 더하기 3분의 여기서 빼주면 VY 빼기 VS 더하기 V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식을 세워보면 3분의 VZ 빼기 VY 더하기 3분의 VZ 빼기 VS 더하기 V1 더하기 2분의 VZ 빼기 VT는 0 이렇게 되죠. 아, V2도 있네, V2. 총 6개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P마디에서 식을 세워보면요. 자, 들어오는 전류가 2개예요, 이렇게. 그 다음 나가는 전류가 3개죠, 이렇게. 그래서 2분의 VT 빼기 VZ 이렇게 더하기 3VT 더하기 1분의 VT 빼기 VQ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전류가 하나가 들어와서 3군데로 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들어오는 전류가 3VT 나가는 전류가 2V2 더하기 1분의 VQ 빼기 VT 더하기 11분의 VQ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식 하나 더 남았어요. 여기서 이제 V2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래 여기에 있던 거죠. 여기에 이렇게 이제 V2가 있던 건데 이 기준마디를 여기로 가지고 오니까 극성이 이 P마디 쪽이 마이너스고 기준마디 쪽이 플러스죠. 그래서 VT, V2의 관계를 보니까 V2는 마이너스 VT 이렇게 돼요. 그래서 총 6개 식이 다 세워졌어요. 되게 좀 복잡하죠, 그렇죠?
그래서 좀 이게 미지수가 6개가 돼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 A마디하고 기준마디에서 이제 오른쪽을 바라보았을 때 왼쪽을 바라보았을 때 회로를 각각 만들어서 풀었어요. 이게 전공법인데 여기서는 이제 교재는 없지만 좀 회로를 단순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한 미지수 2개, 3개 정도로 풀릴 수 있는 구조로 회로를 좀 단순히 해보겠습니다. 이거 교재는 없는 거니까 그 영상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쭉 설명 들으시다가 이거 그냥 좀 뭐 재밌겠다 싶으시면 잠깐 영상 멈추시고 뭐 필요한 부분 메모하셔도 돼요. 자, 일단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제 테스트 전압 전류를 달아서 푸는 건 맞는데 방정식 세우기 전에 이 주어진 회로를 좀 간단히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여기 보시면 3옴짜리가 델타 결선 돼 있죠. 그렇죠? 이걸 Y 결선으로 바꿔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각각 1옴 저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VT하고 V2의 관계를 보면 이제 V2는 마이너스 VT니까 여기에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2VT죠. 그럼 마이너스를 없애면은 실제로 이제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이제 3옴 저항 요 델타 결선 부분하고 요 2V2 요걸 좀 바꿔볼게요. 바꾸면 이렇게 돼요. 2V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전류원 2개가 병렬 연결이니까 얘는 그냥 5VT로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1옴 저항은 3V1이랑 직렬이니까 밖에서 볼 때 1옴 저항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냥 전류원만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죠. 그럼 2개 직렬이니까 얘는 3옴 저항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이 회로를 이제 간단히 만들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3V, 얘는 무시할 수 있으니까 3V1이랑 1옴이 병렬 연결, 직렬 연결돼서 3옴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2VT, 3VT 더하면 5VT인데 얘가 1옴이랑 병렬 연결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전류원이랑 저항이 병렬 연결, 전류원 저항이 병렬 연결이니까 종속 전원도 이제 전원 변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꿨어요. 그럼 이제 2개 곱하면 5VT가 되고 1옴이랑 11옴 더하면 12옴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것도 2개 곱하면 3V1이 되고 3옴 저항이 돼. 여기가 이제 2개 합하면 4옴이 되죠. 이렇게. 예. 그러면 미지수 개수가 한 2개 정도밖에 안 돼요. 보면요. 여기를 기준마디로 두었을 때, 자, 여기는 VS 빼기 V1이에요. 여기는 3V1 작으니까 VS 빼기 4V1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슈퍼노드 잡으면 되죠. 이렇게. 여기는 마디 전압이 VT고, 여기는 VT보다 5VT 높으니까 6VT가 되죠. 요것도 슈퍼노드 잡으면 돼요. 그럼 보세요. 여기 회로의 전압이 VT, V1 2개밖에 없죠. 그렇죠? VS는 상수니까. 그 다음에 IT가 있는데 얘도 상수 취급하니까 미지수가 3개가 아니라 2개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KCL 한번 쓰고 여기서 KCL 한번 쓰면은 끝나요. 자, 식을 세워보면 들어오는 전류가 2분의 V1, 나가는 전류가 2분의 VS 빼기 V1, 4옴 저항 전류가 4분의 VS 빼기 4V1 빼기 VT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KCL 쓰면
IT가 들어와서 사옴저항 전류가 4분의 VT 빼기 VS 더하기 4V1 더하기 12분의 6VT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솔브 명령을 돌려서 미지수를 VT, V1으로 놓고 이제 풀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계산기 돌린 결과 써볼게요. 이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즉 아까 처음에 여기가 A마디였잖아요. 네. 그러면 A마디 있고 여기 접지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5분의 1 vs 5분의 8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뭐 다 되죠. 아까 그 1번 문제에서 요 A랑 접지 사이에서 바라본 등가 저항이 5분의 8옴이고 여기가 이제 V3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여기 A하고 접지 사이는 지금 개방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전류가 안 흘러서 2번은 V3는 마이너스 5분의 1 VS죠. 그래서 VS분의 V3는 마이너스 5분의 1.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이렇게 회로를 간단히 한 다음에 이렇게 식을 세우면은 훨씬 수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술고시 2016 문제, 이것도 되게 전형적인 문제인데, 요거는 조금 문제 물어보는 순서가 조금 좀 잘못됐다고 하면 이상하고 조금 어색해요. 부자연스러워요. 다음 회로에서 저항 아래 최대 전력을 공급하려고 한다. 그럼 먼저 이 R에서 나머지 부분을 바라보았을 때의 태분원 등가로를 구해야 되죠. 그렇죠? 태분원 등가로 구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전력이 전달되기 위한 R값을 구해야지 전압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순서가 이제 태분원 등가로 먼저 구하고 최대 전력 전달되기 위한 R값을 구하고 그때 이제 전압을 구하는 식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순서가 1, 2, 3이 아니라 2, 1, 3 순서로 물어보는 게 좀 자연스럽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가끔 이게 좀 뭔가 안 맞는데 그래도 이 물어보는 순서대로 이렇게 답을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이 문제는 뭐 꼭 물어보는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논리적으로 이제 아래서 바라본 태분원 등가로 최대 전력 전달되기 위한 R값을 먼저 구하고 그 R값에 대해서 전압 구하고 전력 구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네. 이제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2016년 변리사 시험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